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농지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는 두 가지 경우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2.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1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입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입니다.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를 합니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환지 처분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환지 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처분. 어떤 한 지역에 농지가 이런 식으로 좀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농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의 농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 B, C, D의 토지를 걷어들인 다음에 사업 시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토지로 돌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지 예정지라든지 환지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이런 A, B, C, D의 농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 지역은 뭐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도 만들고요. 공업지역도 만들고 뭐 공원도 만들 수 있겠고 도로도 낼 수가 있겠죠. 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는 당장 지급해야 되는 투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땅 주인들은 이렇게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개발된 토지로 돌려받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들은 나중에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사업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다음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법조문에 봤던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토지를 돌려줄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환지 처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PPT 내용에서 봤던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농지가 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가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1에 대한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가 있으니 1-1 광역시의 군지역,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 시지역 중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은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안에서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실제로 법 조문은 좀 더 복잡한데요. 압축을 해서 좀 적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기치 않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한 농지로 봐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촌 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촌 작용에 대해서는 먼저 3년 이상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제촌 자격 요건은 이 3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농지, 그래서 이번에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용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양도를 하고 그 대가로 내가 새로 취득하는 취득농지, 즉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제촌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제촌 요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농지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1, 2, 3번 이렇게 있는데요. AND 요건이 아니고 OR 요건입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소재하는 시군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 세 번째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직선거리 30km. 이 셋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군입니다. 내 집은 여기 있고 농지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직선거리로는 40km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촌 요건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되겠죠. 왜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있잖아요. AND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OR 요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A군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농지는 B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50km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제촌 요건이 될까요?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연접해 있죠. 아까 전에 사례에서는. 이번에 나는 A군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농지는 C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촌 요건이 만족이 될까요? 제촌 요건이 만족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니까 제촌 요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촌 작용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년 이상 자격 요건, 3년 이상 제촌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제촌 작용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신규 농지에서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 제촌 작용한 것으로 봐줄게 라는 겁니다. 2번, 신규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제촌 작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상속인은 아들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 교환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농지를 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다른 농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신규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충족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됐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대신 상속인인 그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을 받아서 계속해서 제촌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아버지의 제촌 작용 기간과 아들의 제촌 작용 기간을 통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규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제촌 작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의 일반적 절차 가운데 비과세 검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보다 더 중요한 세액 감면 검토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